이번 시간은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뭔가 덧셈으로 정리된 게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준비하기 보이시나요? 얘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집합 문제거든요. 자, 우리 집합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전체 집합. 거기 안에 A의 원소의 개수는요. 10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8개래요.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2개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원소의 개수만 그냥 놓고 본다면 미안해 이게 가끔 뿌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가 10개지만 여기를 10개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8개지만 여기 8개 적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10개랑 8개를 더했을 때 원래는 18인데 이게 답이 12가 나왔다는 건 겹치는 거 6개가 빠졌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6개 그리고 합쳐서 10개니까 여기 4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2개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10개, B는 8개. 합치면 4, 6, 2, 1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로 끝나요? 6개로 끝나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어느 역사 동아리 40명 중에서 백제 역사, 그 다음에 25명, 신라 역사 20명, 두 탐방에 모두 참가한 학생은 10명. 그러면 일단 두 탐방 중에서 어느 한 탐방에라도 참가한 학생 수라고 하면 이거는 백제에 참가한 사람이랑 신라에 참가한 사람을 합집합한 그 원소의 개수를 사실은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백제 몇 명? 25명. 신라 몇 명? 20명. 근데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렇게 하면 지금 45인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냥 45가 아니라 마이너스 둘 다 참가한 10명을 빼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몇 명이야 그러면? 45, 35명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을 때 이 학생이 두 탐방 중 어느 한 탐방에라도 참가할 학생일 그래 확률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40명 중에 백제 거 참가한 학생 25명. 이게 백제에 참가할 확률. 그 다음 40명 중에 신라에 참가할 확률 20명.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겠다? 전체 중에 둘 다 참가한 애는 여기서도 한번 세고 여기서도 한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분에 얼마가 되겠어요? 35.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덧셈 정리다. 덧셈 정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합집합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확률에 대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합사건이에요.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니까 우리 probability P 쓴다고 했죠? 얘는요. A의 확률에다가 어떻게 하자? B의 확률에다가 어떻게 하자? 네, 둘 다 포함된 게 있다면 걔네들은 빼주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요? 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나누어 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타내는 건 그렇지. A 합집합 B, A 합사건 B의 확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요것이 된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죠. 우리 앞에서 배운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A와 B가 겹치는 게 없어요. 요게 생각나야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이 0이거든요. 뺄 게 없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안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이렇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공식은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일 때는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값을 줬어요.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어떻게 푼다? 네, A 사건의 확률. 근데 선생님 이거 쓸 때 아예 이렇게 쓸게요. 8분의 4. 그 다음에 8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2. 어차피 통분해야 하니까 그럼 8분의 5 이렇게 끝나는 거 알 수 있겠죠? 예제 1번 풀어볼까요? 1부터 50까지가 있대요. 1부터 50, 50개가 있다는 얘기지. 공 50개나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개 꺼낼 건데 1번 공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의 확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4의 배수가 나오는 걸 B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합사건의 확률이다. 그러면 이거는 3의 배수 A 사건의 확률과 4의 배수 B 사건의 확률에 합친 다음에 거기서 둘 다 겹치는 게 있다면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에 의한 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3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3의 배수 A 사건 3의 배수 3, 6, 9 해가지고 중요한 거 마지막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48이 마지막인가? 48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개수가 중요해요. 자, A 사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50을 3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20 하면은 20 아유, 미쳤나봐. 3 선생님 진짜 나눗셈 이상하겠다. 3 그래서 20 3, 6, 18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지. 16개. 자, 그 다음에 B사건 뭐가 있어요? 4의 배수 4, 8, 12 뿅뿅뿅. 자, 마지막 수 뭘까요? 얘도 48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도 중요한 거 50을 이번에는 뭘로 나눈다? 4로 나누면 4, 1은 40, 4, 2, 8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개. 중요한 건요. A와 B가 공통된 애가 있나요? 네.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예요? 3, 4, 12. 12의 배수가 있는 거죠. 12, 24, 36, 48. 선생님이 안 세고 그냥 4개 다 해버렸어요. 4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50개의 공 중에서 16개, 50개의 공 중에서 12개. 그런데 겹치는 거 50개 중에서 4개.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돼요? 50개 중에서 원래 28이니까 24개.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게 된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25분의 12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은 10의 10 이하이거나 얼마야? 30 이상의 확률이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호기롭게 그래 좋아. 그러면 10 이하 다른 거니까 A, B로 쓰기 싫으면 뭐 C나 D로 써도 되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번 이 문제도 A랑 B로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일단 이번에는 A 10 이하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2, 뿅뿅뿅, 9, 10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30 이상 30, 31, 뿅뿅뿅, 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A, 교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상에 그런 수는 없어요. 10 이하면서 30 이상인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에요. 요 부분이 뺄 게 없는 바로 얘네들은요. 배반 사건에서 지금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뺄 게 없어요. 결국 1부터 10까지면 자, 50개의 공 중에서 10개에 해당하고요. 30 이상의 요거는요. 자, 요거 개수 어떻게 세요, 여러분? 30부터 손가락 하나씩 접으실 수도 있지만 30부터 50 그러면은 이렇게 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빼면은 20개 나오죠. 얘를 실제로 세보면 20개 아니죠. 왜요? 양 끝값이 전부 다 우리 세야 되는 개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플러스 1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21개 이렇게 되고요.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50분의 31 이렇게 끝나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봤더니 이번에는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꾸 뿌옇게 나와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자,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은요. A가 아닌 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전체 사건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예요? A 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사건의 확률이 뭐예요? 네, 우리 PS라고 쓸 수 있는 표본 공간 전체 확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그냥 뭐예요? 전체 사건의 경우에서 1이에요. 1. 여기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PA를 빼주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A가 아닐 확률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A,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은 A의 여사건이다. 그렇죠.
같은 눈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둘의 상황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면요. 얘는요. 1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4 나오고 5, 5, 6, 엄마야 6 요렇게 되는 게 바로 A 사건이고요. 이런 경우의 수는 6개네요. 우리 주사위 2개 골리면요. 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처음 주사위는 6개, 1, 2, 3, 4, 5, 6 나올 수 있고요. 그때마다 뒤에 있는 주사위도 6개의 눈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얘는 6분의 1인데요. 이거 구한 건 지금 뭘 구한 거예요? 네, A 사건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A 사건이 아닐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1-6분의 1 해서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같은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을 세는 게 훨씬 개수가 많다는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꾸로 푼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풀어봅시다.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 총 25명. 써놓을까? 총 25명. 자, 여기서요. 대표 2명을 뽑는데요. 대표 둘은요. 구분은 없어요. 그냥 둘이야. 남학생이 적어도 1명 이상 뽑힐 확률. 자, 얘는요. 1명 이상이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자, 여기서는 3명 될까요? 안 되죠. 왜? 2명까지만 뽑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5명 중에 2명을 뽑는 이런 경우의 수 중에서 첫 번째 1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요. 그럼 그 얘기는 12명 남자 중에서 1명 뽑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13명 여자 중에서 1명이 뽑혀야지 1명이겠죠. 자, 그런데 2명을 뽑는 건 뭐예요? 12명 남자 중에 2명을 다 뽑고요. 13명 여자 중에는 1명도 안 뽑아야 돼요. 13C 0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래도 써놓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주면 얘가 12 곱하기 13, 그 다음에 얘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개수만큼 우리가 여기다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를 더해준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네, 선생님 계산 안 할래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풀이. 사실은 요렇게 풀으라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1명 이상 뽑는 거 생각했더니 1명일 때와 2명일 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어떻게 풀겠다? 네, 전체에서 빼서 풀겠다. 1명도 안 뽑힐. 이렇게 빼겠다. 그러면 얘는요, 1명도 안 뽑힌다는 거는 뭐예요? 0명 뽑기. 누구를요? 남학생을. 남자 0명 뽑기를 빼겠다. 전체 사건의 확률은 항상 1이에요. 1에서 자 0명 뽑기. 그럼 그 얘기는 25명 중에서 2명 뽑는 이런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여학생 13명 중에서만 2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안 써도 되지만 굳이 써보면 남자 12명 중에서는 1명도 안 뽑혀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얘를 계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얘는요 계산할 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어차피 2 곱하기 1 여기 2 곱하기 1 사실은 똑같아서 안 써도 돼요. 24 여기는 13, 12 이렇게 약분되고요. 12하고 24 하면은 여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여기가 50분의 13이 되기 때문에 결국 50분의 37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가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144에다가 12를 더하니까 156이고요. 그 다음 얘는요 66이네요. 그러니까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5C 2 그러면 이거 얼마니? 25 24를 이렇게 2로 나눈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 합치면 222 맞나요? 선생님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예요? 와우 12? 와우 25 곱하기 12 2예요. 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왠지 뭘로 나눠질까? 이거 6으로 나눠져요? 진짜요? 6으로 나눠 6, 22 6, 3, 18 6, 7에 42 와우 나왔다 50분에 37 사실 오른쪽 거 보고서 맞췄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거다? 이 오른쪽 풀이를 사실은 원하긴 원한 건데
이 정도는 왼쪽으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앞으로는요, 이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거꾸로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데요.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적어도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6건의 확률로 풀면 안 되냐? 당연히 아니고요. 둘 다 아니고. 네, 필요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더. 여러분, 이 뒤에 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 풀 때 요 뒤에 거 계산하는 거예요. 50분에서 13 계산한 다음에 와 끝났어 하고 끝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는 전체 1에서 뺄 거야. 이거를요.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세요. 문제 옆에다가. 나 지금 6건의 확률로 풀고 있어 라는 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읽기를 풀어봅시다. 어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의 제목을 봤대요. 한글이 들어있는 그런 책은요. 전체의 7분의 3. 이건 비율을 나타내주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확률을 나타내주는 거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고라 시키면요.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가 포함된 이렇게 된 책의 확률은요.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모두 포함된 모두니까 한글과 영어가 모두 포함된 그런 책의 확률이 14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뭐래요? 임의로 한 건 선택할 때 제목에 한글, 그래, 또는 영어. 그러니까 뭐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한글, 합집합, 영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7분의 3, 2분의 1, 겹치는 거 14분의 3 이렇게 빼줘야 되고요. 얘는 14로 통분하는 게 훨씬 예쁘겠어요. 3위는 6, 7일은 7, 그 다음 3 빼주니까 14분의 10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 7에 14, 2, 50. 어느 학급 학생 30명 중에서 자전거로 등교한 자전거 15명. 그럼 이거를 굳이 쓰면 자전거의 원소의 개수가 15명.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앞쪽에 쓴 거랑은 달라요. 15명. 그 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학생 수는 14명. 모두. 자전거, 모두. 버스. 모두 이용하는 학생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전거 또는 버스. 자전거 또는 버스. 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얘의 확률. 자, 확률입니다. 전체 학생 몇 명이었어요? 30명으로 시작했어요. 30분의 15 더하기 30분의 14 마이너스 3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30분의 이거 얼마예요? 30분의 29 25 맞아요? 그래서 6분의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은 통분된 버전으로 써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예제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스스로 익히기 3번. 사과맛 사탕 5개, 딸기맛 사탕 3개.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나왔다. 적어도 1개 이상. 그럼 얘는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는 거지. 왜냐면 3개까지 뽑고 있으니까. 그럼 원래는 이렇게 따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싫다 이거야. 어떻게? 나는 전체에서 1개 이상 적어도 안 뽑힐 때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적어도 1개 이상 안 뽑힐 때. 이 말이 이상하지? 안 돼, 고양이 저리 가. 고양이가 방금 뛰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1개 이상 안 뽑힐 때. 이 말이 이상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예요? 1개도 2개도 3개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0개 뽑힐 때 누가 딸기 맛이 0개 뽑힐 때를 빼주겠다. 그럼 선생님은 1 빼기로 뽑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총 사탕은 8개 있고요. 8개 중에 3개 뽑고 있는데 딸기 맛 0개 뽑혔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딸기가 0개 뽑혔으니까 사과 맛이 5개. 5개에서 3개 다 뽑혔다. 굳이 쓸 필요 없지만 3개 중에 0개 뽑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결국 1 빼기 여기는 3, 2, 1 여기는 5, 4, 3 여기도 3, 2, 1 없어지는 거 알지만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8, 7, 6 그러면 3, 2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질 수 있는 거 뭐 있죠? 4, 1은 4, 4, 2, 8, 3, 1은 4, 3, 2, 2는 6. 더 없어질 거 없어요. 그러면 4, 7에 28분의 5. 결국 뭐다? 28분의 23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하나씩 다 셌으면 경우의 수가 꽤 되겠죠? 네, 그래서 23개나 되니까 꽤 된다. 거꾸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자, 다음 문제. 네, 문제 만들기입니다. 1번은요, 네모 안에 수를 넣어 문제 만들고 풀기 한데요. 이거 진짜 웃겨요.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이거 숫자를 그냥 아무 숫자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뭐 8개가 제대로 된다고 할까? 뭐 5개를 틀어볼까? 뭐 2개 이상 제대로 작동해볼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2개 이상이니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를 안 풀고 선생님은 0개나 1개가 작동할 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0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라면 5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뽑혀야 되고 1개가 작동하는 거라면 여기가 작동, 여기가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4개가 고장난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 2개면 여기는 뭐 3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여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고장난 거 지금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작동할 확률 이거 1이에요. 그냥 그렇게 문제 풀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네모 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되게 적당히 잘 넣어야 돼요. 되게 적당히 잘 넣어야 돼. 이제 선생님은 이게 지워지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지워져라. 진짜 안 지워져.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를요, 그래서 그냥 막 보이는 대로 크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실생활 상황으로 다른 걸로 말을 바꿔주면 되죠. 뭐 빵 사는 것도 괜찮고요. 뭐 초콜릿 사는 것도 괜찮고요. 아이스크림 사는 것도 괜찮고요. 뭐 보통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문제 만들기는 굳이 만들고 풀진 않을 거예요. 앞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라. 그런데 여기에 숫자를 적을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유념하면서 본인이 숫자를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골라지지 않는 경우를 넣으면 곤란하다. 아, 물론 아까 확률이 1이라고 해서 문제를 못 푼 건 아니죠. 풀긴 푼 거죠. 그렇지만 좀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상하게 느껴지잖아. 선생님이 답이 1인 걸 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것까지도 염두해서 문제를 풀 때는 괜찮다.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막 집어넣게 되면 문제를 풀 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